SVK 라디오 시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사실 조금 몸이 좀 안 좋긴 한데, 왜요? 약간 이게 처음에는 주사 부작용, 백신의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되게, 백신? 백신을 아, 맞았는데, 백신? 백신 화이자 1차 맞았는데, 네, 좀 몸이 피곤하고 갑자기 좀 약간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또 네.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사를 맞고 바로 아픈 거는 하루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이제 2차는 언제 맞으세요, 백신? 이게 1차를 맞고 3주 뒤에 맞는데요. 3주 뒤에요. 네, 지난주 목요일 맞았으니까 그때부터 딱 3주 뒤 목요일. 2차 맞고 나서 되게 아프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네, 되게 막 몸살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 1차 맞고도 저는 하루 종일 자는 내내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어, 팔을 약간 못 들어 올리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아, 1차만 맞고도? 네, 음, 그래서 2차 맞는 건 좀 많이 겁이 나요, 사실. 네. 근데 앞으로는 백신을 맞아야만 좀 입장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다들 음. 맞으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을 수 있으면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실리콘밸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요즘 한국에서 현금을 증여받을 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인가요? 아, 증여세. 네. 한국에서 증여를 받을 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인지 궁금하신가 봐요.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실 때 돈을, 그쵸?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받을 때. 네. 일단은 참고 사이트를 보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6억,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직계 존속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증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 비거주자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증여 재산공제 규정은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모님, 형제, 자매,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슈입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좋은 수의사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한국인 수의사분을 찾으신다면 블루크로스 펫 하스피럴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밑에 정보를 남겨놨고요. 그리고 유니 펫 클리닉 산호세에 있는 동물병원도 한국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또 저희 실리콘밸리 SBK 반려동물 오픈책 모임방이 또 있어요. 거기 방장님이 한국 수의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 받아가시고요. 많은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 선생님이 계시는 안과 추천 부탁드려요. 네, 산타클라라의 최호선 안과가 있네요. 저희가 밑에 최호선 안과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영화관 오픈했나요? 아, 영화관 이제 오렌지 티어로 내려가면서 영화관이 오픈을 했죠. 그래서 fandango.com에 들어가시면은 집 코드를 넣으시면 그 주변에서 영화관이 운영하는 데가 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저희 개발자방에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네. 질문이 뭐냐면 요즘은 대학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대학생이신가 봐요. 유학생이신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시고 두 학기째이신 것 같아요. 두 학기째 네. 듣고 계신데 계속 이 CS를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할지, 그래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아니면 중간에 조금 그만둬보고 부트캠프와 같이 프로젝트 경험과 코딩 실력을 더 쌓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더 유리한지, 더 그게 중요한지, 현직의 이제 엔지니어분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분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네. 저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네. 주변의 엔지니어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 부트캠프가 단순히 이제 무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예요. 그 비용 자체가 뭐 우리가 아는 뭐 몇백 불이 몇천 불이 아닌 거의 몇만 불? 뭐 그 그쵸. 정도이고 예. 실제 그 정도 금액을 못 내면은 이제 이걸 음,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 네네. 취업을 하고 나서 그걸 음,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네. 옵션이 좀 있는데 그리고 이걸 부트캠프를 한다고 해서 취업이 다 잘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만약에 음, 10명이 참여를 하면 네. 10명 중에 한 1, 2, 3등만 이제 취업할 수 있게 취업 소개를 음, 잘 해주고 그 밑에 분들은 아마 더 열심히 해야겠죠. 마치 입시 학원처럼, 그쵸? 네, 그런 예, 부분도 있고 예, 뭐 부트캠프를 다녔다 해서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공부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분은 깃허브에 부트캠프 올렸던 자료를 다 올려가지고 네네. 자기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부트캠프에서 이러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뭐 이런 거 했다. 근데 실제 엔지니어들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부트캠프를 들어가서 뭐 새로운 걸 배워서 하기에는 현실하고 좀 맞진 않아요. 왜냐면 생활비나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대학생도 두 학기를 다니고 나머지 학기가 남았을 때는 좀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음, 현직 엔지니어분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인턴을 들어가지 않나요? 바로 취직이 아니라 재학 중에 인턴을 하죠, 보통. 예, 재학 중에 예, 인턴을 하려면 그러면 그 부트캠프도 과목이 되게 여러 개고 내가 실제 가고 싶어 하는 그 분야의 엔지니어분한테 네, 의견을 구해서 왜냐면 부트캠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좀 다르면 그 네네. 부트캠프 다니는 게 좀 아쉽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의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이게 좋다 나쁘다고는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돈에 대한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음, 만약에 이제 학교 중에 뭘 한다고 하면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지만 실제 유료 서비스인 뭐 러닝이라든지 링크드인 러닝이라든지 또는 그 리코드를 그 유료로 해서 이게 문제를 풀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적은 금액으로 이런 걸 해보고 아 이런 부분 내가 즐겁다. 그러면 음, 그 부분을 좀 부트캠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부트캠프 무조건 가서 한다. 그러면 되게 따라오기 힘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런 네. 그 준비 없이 들어가면.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심지어 부트캠프를 나오셨다고 해도 비전공자일 경우에 취업률이 월등히 낮대요. 왜냐면은 취업 비자 요건이 학부 졸업이라네요. 그래서 일단 학교를 무조건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트캠프는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트캠프가 요즘에 가장 회사들이랑 커넥션이 좋고 취업이 잘 되는 부트캠프는 람다라고 하네요. 많이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부트캠프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장점이 뭐냐면, 회사들이랑 연계되어 있는 부트캠프가 있어서, 실무자들을 불러와서 인터뷰를 쉽게 잡히게 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레주메랑 인터뷰 볼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커넥션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력서, 커버레터, 폰 인터뷰, 샐러리 내고 등등 이런 걸 부트캠프에서 도와주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되게 실질적인 거죠. 취업하는데.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네. 회사랑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부트캠프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금액도 만만치 않고 또 거기서 또 몇 명 안에 들어서 잘해야 그 사람을 좀 밀어준다. 이런 단점도 있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멘탈이 강해야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네. 왜냐면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나랑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벌써 졸업을 하고 어, 취직을 하는데 난 부트캠프를 다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갈팡질팡하다 보면은 계속 그렇죠.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를 정하면 진짜 열심히 해서 음, 살아남아야지만이 네. 여기 미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SBK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자기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고 삶이 점점 지루하고 단조로워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짧은 영어 영상을 같이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생활 습관도 한번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제목은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입니다. 어떤 습관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고 해요. 이 3분짜리 탓톡을 듣고 여기에서 쓰인 유용한 표현 몇 가지들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죠.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So I decid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Morgan Spurlock,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while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The first was, instead of the months flying by forgotten, the time was much more memorable. This was part of a challenge I did to take a picture every day for a month, and I remember exactly where I was and what I was doing that day. I also noticed that as I started to do more and harder 30-day challenges, my self-confidence grew. I went from desk-dwelling computer nerd to the kind of guy who bikes to work for fun. Even last year, I ended up hiking up Mount Kilimanjaro, the highest mountain in Africa. I would never have been that adventurous before I started my 30-day challenges. I also figured out that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you can do anything for 30 days. Have you ever wanted to write a novel? Every Novembe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ry to write their own 50,000-word novel from scratch in 30 days. It turns out, all you have to do is write 1,667 words a day for a month. So I did. By the way, the secret is not to go to sleep until you've written your words for the day. You might be sleep deprived, but you'll finish your novel. Now, is my book the next great American novel? No, I wrote it in a month. It's awful. But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meet John Hodgman at a TED party, I don't have to say, I'm a computer scientist. No. If I want to, I can say, I'm a novelist. So here's one last thing I'd like to mention. I learned that when I made small, sustainable changes, things I could keep doing, they were more likely to stick. There's nothing wrong with big, crazy challenges. In fact, they're a ton of fun, but they're less likely to stick. When I gave up sugar for 30 days, day 31 looked like this. So here's my question to you. What are you waiting for? I guarantee you the next 30 days are going to pass whether you like it or not.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and give it a shot for the next 30 days. Thanks.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몇 가지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여기서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In a rut. 이러면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이런 뜻이거든요. So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어디에 내가 갇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stuck을 쓰죠. stuck. 내가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어떤 삶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So I decid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Morgan Spurlock. 여기서 또 하나 좋은 표현은요. Follow in someone's footsteps.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르다, 누구누구의 뒤를 잇다. 이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려고 이분이 어떤 미국의 위대한 철학가인 어떤 몰건이라는 분을 따라하려고 했대요.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like 여기서 it turns out 이러면 어떤 것이 사실로 드러나다, 입증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더하거나 빼거나 즉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한 30일 정도가 걸린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while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The first was, instead of the months flying by forgotten, the time was much more memorable. Instead of the months flying by,
이 부분에서는요, instead of라는 그 전치사 of 뒤에 명사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어 동사의 개념을 가진 그 저를 동시에 쓰고 싶으면 그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The months flying by. 그러니까 fly라는 단어를 flying으로 바꾸어 준 거죠. This was part of a challenge I did to take a picture every day for a month. And I remember exactly where I was and what I was doing that day. I also noticed that as I started to do more and harder 30-day challenges, my self-confidence grew. I went from desk-dwelling computer nerd to the kind of guy who bikes to work.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또 나왔는데요. desk-dwelling computer nerd. dwell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주거를 하다, 살다. 그러니까 desk dwelling이니까 책상 앞에 앉아 사는 사람을 말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컴퓨터 너드였다. 너드 잘 아시죠? 되게 공부만 해서 사회성 부족하거나 지루한 사람 또는 컴퓨터나 어떤 테크만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For fun. Even last year, I ended up hiking up Mount Kilimanjaro, the highest mountain in Africa. 여기서 들으셨나요? End up hiking up. End up ing 이러면 결국 뭐뭐로 끝이 나다 이런 수거가 돼요. 이런 phrasal verb인데 유용한 표현이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End up ing. I would never have been that adventurous before I started my 30-day challenges. 여기서 I would never have been 시제 문제인데요. would never or not have been 이러면 일종의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만약에 내가 했는데 그 행동을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보거나 상상해 봤을 때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할 때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that은 형용사 adventurous를 꾸며주는 부사로 그만큼 그다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지 adventurous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 30일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라는 어떤 챌린지를 하기 전에는 자기는 adventurous한 사람이 아니라 그 nerd였다 그러죠. 책상 앞에만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문법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Before I started, 과거 시제를 썼는데 앞에서 맨 처음 말을 할 때 I would never have been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하다가 그 과거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가정해 보면서 말을 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이런 도전을 30일간 이런 챌린지를 하기 전에는 어드벤처러스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지 못했을 거다.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드벤처러스하게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I also figured out that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여기서 figure out 하면은 find out, 알아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이게 약간 생활영어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데요. badly가 B-A-D-L-Y, 되게 나쁘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지만 몹시, 매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very much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그걸 매우, 아주 많이 원한다라는 의미로 badly를 쓸 수 있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for 30 days. Have you ever wanted to write a novel? Every Novembe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ry to write their own 50,000 word novel from scratch in 30 days. It turns out, all you have to do is write 1,667 words a day for... 아까 잠깐 놓쳤는데 그 from scratch 하면은 처음부터라는 뜻이 돼요. From scratch,
처음부터. A month. So I did. By the way, the secret is not to go to sleep until you've written your words for the day. You might be sleep deprived, but you'll finish your novel. Now, is my book the next great American novel? No, I wrote it in a month. It's awful. But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meet John Hodgman at a TED party, I don't have to say, I'm a computer scientist. No. If I want to, I can say, I'm a novelist. So here's one last thing I'd like to mention. I learned that when I made small, sustainable changes, things I could keep doing, they were more likely to stick. There's nothing. 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mall challenges가 그러니까 작지만 조금씩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런 도전들이 they were more likely to stick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도전들이 좀 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도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stick이 사실 원래 stick 하면 달라붙다, 뭐 막대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stick이라는 게 또 이런 뜻이 있어요. stick to something이라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약속하거나 계획하거나 decided 어떤 하기로 결정했던 마음 먹었던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우리가 stick을 써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고수를 하다, 지키다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 그런 sustainable한 챌린지만이 그런 것들이 좀 더 지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more likely to stick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Nothing wrong with big, crazy challenges. In fact, they're a ton of fun, but they're less likely to stick. When I gave up sugar for 30 days, day 31 looked like this. 왜 여기서 웃고 있냐면요.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아쉬운데요. 뭔가 크게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small challenges가 아니라 아주 big하고 아주 거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떤 챌린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결국 아까 stick, 고수하고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뭐 30일간 설탕을 끊으려고 했을 때 결국 30일이 지나자마자 그 31번째 날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초콜릿 캔디들을 사다 놓고 먹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겁니다. So here's my question to you. What are you waiting for? I guarantee you the next 30 days are going to pass whether you like it or not.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and give it a shot for the next 30 days? Thanks. 자, give it a shot. 한번 그냥 도전해봐. 뭐 이런 거죠. 시도해봐. 자, 잘 들으셨나요? 이 영상의 자막과 그리고 이 설명들은 더보기란을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B 코리안스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건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더 밀크, 미국 이민 여성들의 커리어를 지원하는 심플 스텝스, 고품질 한국식품 북가주 지역 온라인 배송 서비스 플로마, 산호세의 맛있는 치킨 K-팝 치킨과 함께합니다.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